비트코인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이 폰지 사기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자산시장 전반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꺾이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인데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09% 상승한 24,25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1%가량 상승하며 1,87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리플 XRP의 경우는 4.90% 상승한 0.38달러, 7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6.39% 상승한 0.53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4%, 19.8%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0.41%로 더욱 높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 또한 54%로 숏 포지션이 더욱 높은데요. 리플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5.88%를 나타내면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단기적인 가격 분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강세 랠리를 보이긴 하겠지만 그 전에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강세 랠리 본격 연출 전에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그레이티스트 트레이더의 경우는 지난 약세장을 감안했을 때 또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과 겨시 경제의 불황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의 다음 강세 랠리가 본격 연출되기 전에 재차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장기 보유자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지표인 바이너리 CDD 즉 365일 지수 이동 평균 기준의 경우는 강세 랠리 기간 급등하고 약세장에서는 폭락을 하는데 최근 해당 지표는 장기 보유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임을 암시하고 있다. 해당 지표는 더욱 내려갈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이에 따라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바이너리 CDD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 평소보다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지 적은 움직임을 보이는지 해석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바이너리 CDD 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평소보다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위해 많이 전송 중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바이너리 CDD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단기적으로 매크로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2022년 초의 경제 상황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서 2023년 상반기 안에는 추세 전환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에 글로벌 1위의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 바이낸스의 한 임원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지속이 될 것이고 이것이 크립토 시장으로의 유입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임원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암호화폐 투자자 증가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라틴 아메리카 책임자 막시말리아노 힌츠의 경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이 암호화폐 투자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지속과 달러 강세로 신흥시장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였다.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통해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올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세에도 비트코인 투자가 뚜렷하게 늘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막시말리아노 힌츠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였지만 이게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다는 것이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사실인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내는 것을 절대로 멈출 수 없으며 이는 곧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기사에서 나온 아르헨티나 외에도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당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화 채택 소식과 더불어서 2022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트코인 법화 채택 소식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온두라스의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페라라는 경제특구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을 하였으며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제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사실상 법정화폐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스위스의 루가노라는 도시의 경우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처럼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세금을 내거나 주차비를 내거나 도시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위스 역시 자본소득세, 즉 자본의 상승으로 얻는 이익을 국가에게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자본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법정화폐라는 직접적인 법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커피 원두로 유명한 과테말라의 경우 또한 여러 가지 외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인 것처럼 과테말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외환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지리아, 브라질, 터키, 베네수엘라 등등 자국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며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국가들에서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채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절대로 일개 개인들, 국가들이 막을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닙니다. 마치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자동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차 산업을 고수하다가 뒤처진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될 뿐이죠. 자연스럽게 늘어날 비트코인의 유즈 케이스들이 이 시장의 성장 동력에 더욱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들을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자산을 동결, 출금을 중지하는 암호화폐 기업들과 거래소들이 나오지 않고 있었죠. 이제 스리에로 캐피털, 보이저 디지털, 셀시우스 등 이제는 시장에 쇼크가 더 이상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하나의 거래소에서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핫빗 입금 및 거래 중단, 범죄 연루 혐의로 자산이 동결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핫빗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0일부터 입금 및 거래 기능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핫빗 거래소는 중단 이유에 대해서 핫빗의 한 직원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달 말부터 핫빗 임원들도 경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일부 자금까지 동결이 되면서 핫빗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용자들의 자산은 핫빗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산 동결이 해제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크립토 마켓의 파이가 작년을 기점으로 더욱 확장이 되며 자금 세탁과 해킹 그리고 범죄에 더욱 많이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해지는 것이 첫 번째 단추일 텐데요. 현재 핫빛 거래소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거래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지난달이죠. 7월 20일경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직원 중 한 명이 코인 상장 정보를 밖으로 빼돌려 이익을 취했다는 즉 내부자 거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직원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내부자 거래의 경우는 단순히 직원의 문제로서 종결이 되는 듯 했지만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빌런 기관이죠. SEC가 내부자 거래 사건을 미등록 증권 사건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이게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며 혀를 내두르게 되었는데 하지만 최근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그럼에도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주가가 30% 폭등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 어제이죠. 코인베이스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서비스에 집중을 하겠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내다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게 된 것이죠.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의 예금, 적금 같은 상품이죠. 일정 기간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 현재 코인베이스가 1,3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지난 2분기에 보며 직원도 대규모 감축하는 상황 속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고 단 하루가 지난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SEC가 미처 날뛰고 있는 것인데 이에 관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 관련 코인베이스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특정 암호화폐 보유에 따라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는 SEC로부터 특정 고객 프로그램 등 관련 조사 소환장을 발송받았다. 이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상장 프로세스, 자산 분류 및 스테이블 코인 상품과 관련이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참 SEC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관련 내용이 나온지 단 하루 만에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의미에서는 참 대단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시겠지만 과거부터 SEC가 크립토 마켓에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확실하지 않은 규제,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거의 날강도와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현재 미 의회의 경우도 자각을 하며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로 넘기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또한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도 권한이 SEC보다는 CFTC로 넘겨져서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023년 3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SEC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자각한 SEC가 이제 권한을 어떻게든 본인들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곧 끝이 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SEC의 이러한 만행들은 언제쯤 끝이 나게 될지 그리고 이 시장의 규제적인 명확성이 어떻게 정해지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탄생한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간간히 들리긴 했지만 이제 뭐 거의 사기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이 처음 1달러가 되었을 때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죠.
중이었죠. 이제 트위터를 보던 중에 재미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2010년도에는 비트코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월드콘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아이스크림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난 2011년 당시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으며 2012년도에는 일부 괴짜들만 사용한다. 2014년도에는 극소수의 범죄자들만 사용한다. 2015년도에는 소수의 자유주의자들만 사용을 한다. 2017년은 소수의 사람들만, 2020년도에는 일부 회사만, 2022년도에는 일부 국가만 사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며 실질적인 유스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 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때는 2013년도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침내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때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후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제 폰지 사기라는 말은 신규 자산에 늘 따라붙는 조롱이죠. 이는 비트코인 또한 피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비트코인의 오리지널 투자자들은 2013년에 등락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2017년도의 차트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해 보게 되면 정말 뭐든지 사면 오르는 시기였죠. 사면 오르고 또 또 사면 오르는, 이렇게 매도를 하는, 하락하는가 싶으면 또 잠시 조정이었고 여지없이 또 오르는 장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의 상승장이 불장이었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장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상승에 비견될 바는 또 아닌데요. 작년 2021년의 상승 또한 실로 거대하였습니다. 이제 그에 비하면 2017년의 상승은 너무 귀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만큼 체감하는 상승이 컸었죠. 이제 하지만 2017년에 단순했던 상승과는 달리 2021년의 상승은 상당히 복잡했고 변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 만큼 많이 잃기도 하였죠. 비트코인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이 폰지 사기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비트코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이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오르리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천만 원 수성을 기원하던 2018년의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2만 달러 수성을 기원하는 중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유스 케이스는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자연스럽게 가격에 직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투자자들과 이를 알며 대비하는 투자자들 사이에는 쉽게 메꿀 수 없는 자산의 격차가 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코 백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여행 가려는 것이 아닌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올곧은 투자 철학이 필수적이며 이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장이 작년부터 수개월간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 기나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준비 기간이 될수록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